안녕하세요. 분양상담사 유기석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 두드림 본부의 분양 교육 담당하고 있는 유기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분양상담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분양상담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역할과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상담사 일을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학생들 가리킨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분양상담사 직원 일을 하다가 이제 팀장 하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분양상담사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새롭게 분양상담사를 도전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정보와 아, 또 업무 조직,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분양상담사 그러면 많이 보셨나요?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분양상담사가 있으실 겁니다. 그곳에 가면 부동산에 관련된 상품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이 바로 분양상담사 분들입니다. 분양상담사가 하는 일은 첫 번째로 해당 그 부동산 상품을 홍보하고 영업을 해서 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도록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하신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브리핑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상품의 가격, 뭐 평형, 뭐 구조, 입지, 또는 이제 자금 일정,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계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양상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상담사 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고액 연봉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기도 합니다. 모든 영업이 그렇듯이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배워서 일을 하느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처음 이민을 가게 되는데, 처음 공항에 내릴 때 아중 나온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이 새로 이민 간 사람의 직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왜 그러냐면 마중 나온 분이 슈퍼를 하면 이민 간 사람도 슈퍼를 하고, 또 마중 나오신 분이 세탁소를 하고 있다면 세탁소를 따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그 이민 가신 분들은 말도 서투르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처음 마중 나온 그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 마중 나오신 분들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이쪽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양 상담사를 처음 배우실 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만나서 이 일을 배우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고 눈치껏 보고 따라하는 거죠. 분양상담사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조직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이 교육 자료 이런 걸 딱 주면서 팀장님이 주겠죠. 팀장님이 이걸 주면서 이거 보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세요.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영업 방법이라든가 뭐 노하우라든가 계약을 잘 쓰기 위한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뭐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이 거의 없었고, 그냥 각자 열심히 하라, 이게 다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은 크게 보면 뭐 자동차 영업도 있고 카드 영업, 뭐 보험 영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영업 분야는 대부분이 회사에서 그 단체로 교육을 시켜주죠. 그래서 상품 지식, 영업 마인드 뭐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서 그 다음에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분양상담사 쪽은 그런 걸 해주는 데가 없어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나 이런 어느 회사도 이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팀장이 알려주는 정보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혼자 터득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팀장님도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분양상담사 시장의 현주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배운다 하더라도 팀장님이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 위주로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텔레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경험도 없을 뿐더러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영업 분야 중에서 사실은 가장 비싼 그런 물건인 아닙니까? 부동산은 뭐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하는 굉장히 비싼 물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부동산 상품을 분양하고 판매하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분양상담사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또 부동산 관련 세금, 법률, 또 대출 규제, 뭐 부동산 관련된 뭐 경제, 수익률 분석, 입지 분석, 고객 심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프로답게 하시는 분들이 고급 서비스 직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아무도 누구한테서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현재 분양 상담하시는 분들의 한계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분양 시장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 이런 회사들이 그럼 어떤 회사들인 거고 분양 상담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이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말 그대로 땅을 가지고 그 땅에다가 어떤 물건을 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체죠. 이게 바로 시행사가 되고 시행사는 이제 건설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건설업체한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 건설업체가 바로 시공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분양대행사입니다. 분양을 하지 않는 물건도 있겠지만 분양을 하는 경우로 이제 국한을 한다면 시행사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분양을 전문적으로 해온 경험이 많은 분양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대행사에서 분양 영업을 하고 분양계약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분양이 안 되면 시행사는 계속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뭐 망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시공사한테 줄 수 있는 공사비를 줄 수 있는 돈이 없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시행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계속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분양을 얼만큼 잘 하느냐,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 대행사의 역할은 시행사한테는 자금줄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양 대행사는 계약자와 시행사 간에 분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분양 대행사는 월급을 주고 분양 상담사, 분양 영업을 해주시는 분양 상담사를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현장이 끝나면 완판이 되고 나면 다른 현장으로 또 가야 되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고 계속 현장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뀔 때마다 그 중간에 뭐 쉬는 기간도 있을 거고, 또 분양이 빨리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다음 현장으로 바로바로 이어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분양 대행사는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고 용역 계약을 해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분양 대행사는 총괄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먼저 섭외를 해요. 이 사람의 모든 영업에 대한 책임을 지긴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분양 대행사하고 긴밀한 그런 미팅이나 뭐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을 하고 또 조직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분양 총괄 본부장은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오시면서 그 네트워크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는 본부장들을 섭외합니다. 그 밑에 총괄 본부장 밑에 본부장을 섭외를 하고, 본부장님들은 또 밑에 본부장 밑에 팀장을 또 섭외를 합니다. 이제 팀장까지는 그래도 경험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겠죠. 그럼 이 팀장님들은 직원들을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든가 또 뭐 잡코리아 같은데 이런 데를 통해서 직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 모집을 해서 자기의 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양 계약은 팀장과 직원이 주로 쓰게 됩니다. 그 이상의 이제 본부장이나 총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조직을 세팅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크죠. 그래서 어쨌든 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팀장님이 어떤 팀장은 뭐 굉장히 잘하고 유능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현장에 딱 투입이 돼서 한 현장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이제 분양 업무를 하게 되는데, 업무가 끝났어요. 이제 분양이 끝나면 이제 완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 입장에서 보면 다른 현장으로 이제 가야 될 때 팀장님이 저 이번 현장은 끝났으니까 A 현장으로 이제 옮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팀원분들이 따라오는 분도 있고 못 따라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못 따라가는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이 그 직원분의 출퇴근 가는 거리면 상관이 없는데 더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또 경우에 따라 지방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출퇴근에 교통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직원들끼리의 관계 또는 팀장과 직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서로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는 직원 다른 분이 그 A 현장보다는 B 현장이 더 좋대, 거기가 더 좋아, 이래서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장과 직원 간의 이 관계는 그 현장에서 끝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현장이 끝나면 각자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다음번에 만날 수도 있고 나중에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팀장과 직원이 계속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케이스는 많지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한 현장이 끝나고 나면 다음 현장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경험이 좀 짧은 분들은 이제 그 현장 초이스 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경험이 짧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조직의 이 문제는 팀장과 조직 이 직원들이 함께 늘 같이 가면 좋은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한 현장이 끝날 때마다 팀장은 또 새로 모집을 하고 또 끝나면 또 딴 데 현장에 가서 또 새롭게 모집을 하고 이런 케이스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두드림에서는 저희는 이제 본부 단위로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현장이 끝나면 다 같이 움직여서 직원 입장에서는 다음 현장이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게끔 위에서 최고의 현장 그리고 계약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어레인지를 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다 같이 또 열심히 하고 또 하나의 현장이 마감이 되면 또 다른 현장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그 본부에서는 이제 이직을 하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쪽 분양 일을 하다가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또 딴 데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메뚜기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직원들을 팀원이 잘 가르치고 키워서 팀장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팀장인데 그 밑에 직원이 또 팀장이 된다는 얘기는 경쟁자가 된다는 얘기와 같죠. 그럼 경쟁자가 되면 좋을 게 없다 보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그냥 내 밑에서 직원으로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계약을 열심히 하는 그냥 직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팀장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들은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팀장 해야지 하고 스스로 다른 데 가서 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직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발전하기 힘들고 직원 생활만 계속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10년을 해도 팀장이 되지 못하고 본부장도 되지 못하고 이런 승진이 없다면 이제 비전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양 상담사는 프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고액 연봉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반면에 그냥 알바처럼 하다가 사라지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팀장과 어떤 본부장님을 만나서 어떤 문화 속에서 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를 처음 분양상담사 시작하면서 알고 시작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양상담사가 제대로 된 그런 프로의 세계에서 정말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저희 두드림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두드림은 처음 그 신입교육 때 부동산에 관련된 기초 지식, 부동산 용어, 부동산 법률, 부동산 세금, 대출, 고객 응대, 고객 심리, 또 브리핑하는 방법, 또 영업 방법, 또 TM 노하우. 저희는 이제 TM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가는 그런 비싼 물건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고객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객들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이 세상이다 보니까 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저거 뭐 광고가 막 나오는데 저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 바로 모바일을 검색을 합니다. 그 모바일에 다양한 정보가 있고 모바일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다 습득을 하고 관심 있으면 이제 모델하우스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고객보다 거기에 관련된 지식, 뭐 세금이라든가 뭐 거기에 관련된 뭐 대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서 고객을 응대한다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변에 분양 상담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 듣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분양 상담사 도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나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고 발전해서 정말 내가 프로가 돼야겠다. 프로 분양 상담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한 거죠. 하루아침에 금방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한다면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고 고객을 응대하지 않으면 이 몇 억이나 되는 그런 계약이 쉽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드림은 이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직원에서 시작을 해서 팀장으로 승진하고 또 나중에 본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직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분양 조직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분양 상담사는 영업과 또 상담이라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특수한 그런 분야지만, 부동산을 배우고 때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남보다 더 먼저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 수수료를 통해서 고액 연봉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양 상담사 일은 기본적으로 점심 식사 또는 뭐 일비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해서 뭐 10,000원 뭐 이 정도로 제공하는 곳은 있지만 기본급이 따로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 영업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입의 크기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는 뭐 기본급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직원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상담사 직원 입장에서는 분양 대행사와 직접 용역 계약을 하는 거예요. 팀장하고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행사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양 대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괄 본부장, 뭐 팀장, 직원 이렇게 해서 조직이 세팅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주고, 그 리크루팅은 이제 각자 그 포지션에 따라서 리크루팅이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은 계약은 분양 대행사하고 직원과 직접 용역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급이 없는데 어떤 곳에서는 뭐 기본급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는데,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용역 계약 자체가 분양 대행사와 직원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분양 상담사라는 직업은 기본급은 없지만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해나간다면 어떤 직업보다도 더 많은 수입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직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이 분양 상담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보면 아침 이제 10시쯤에 출근합니다. 일반 직장인보다 조금 늦죠. 그래서 10시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게 되고요. 저희 두드림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휴무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 나의 미래라는 거죠. 10년 후의 미래는 10년 먼저 그 일을 해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비전을 찾고 싶다면 주어진 월급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큰 수입을 만들고 싶다면 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서 시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분양 상담사라는 직업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고급 비즈니스가 되기도 하고 허접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분양 상담사를 통해서 큰 꿈을 이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분양 상담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또 뭐 도전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두드림 분양쌤 유기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